네, 앞서 재무 상태표,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에서 알아봤듯이 크레프츠 하인즈는 팩토링이라는 그런 금융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크레프츠 하인즈뿐만 아니라 단기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회사에서 종종 사용하는 그런 기법, 금융 기법인데, 크레프츠 하인즈라는 회사가 있고 금융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레프츠 하인즈는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 즉 외상 매출금이죠. 우리가 물건을 팔아놓고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채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 증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증서를 할인시켜서, 예를 들어서 크레프츠 하인즈가 A라는 회사로부터 10,000원을 받을 매출 채권 권리가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그 A라는 기업이 현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되니까 금융권에 가서 제가 이 10,000원짜리 매출 채권 권리가 있는데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까 이걸 제가 맡겨드릴게요. 저한테 10,000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은행에서도 이 매출 채권이 잘 회수될지 안 될지 이런 신용도가 보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 채권에 할인 간격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이거 9,000원으로 쳐줄게. 대신 1,000원은 우리가 수수료로 가질 테니까 9,000원만 너희한테 줄게. 하고 크레프츠 하인즈는 10,000원짜리 매출 채권을 줌으로써 9,000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크레프츠 하인즈 입장에서는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죠. 투자 비용이라든지 배당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고, 금융권, 그러니까 팩토링 업체에서는 매출 채권의 회수 권리와 마찬가지로 할인 수수료를 수수료 명목으로 뗄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이런 팩토링 거래가 매출 채권 회수 권리가 금융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팩토링 업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약에 따라서 이런 수수료만 지급을 하고 그 매출 채권 회수 권리는 크레프츠 하인즈라든지 그런 팩토링 제공업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레프츠 하인즈는 이런 사업보고서에서 이 팩토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팩토링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내용과는 달리 크레프츠 하인즈는 회수 권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매출 채권이 유지되면서 이거는 부채의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일정 부분이 지나서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되면 매출 채권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부채 성격이 제거되면서 그 매출 채권으로 회수된 그 현금을 다시 금융권에 지급을 하는 것이죠. 되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매출 채권을 주고 단기적으로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되면 그 회수된 금액을 다시 금융권에 다시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크레프츠 하인즈는 단기 유동성을 계속 공급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럼 왜 이렇게 크레프츠 하인즈는 단기 유동성이 필요했냐? 구조조정 비용이 필요했겠죠. 인수를 하면서 그 각 공장 간의 공급망이 중첩되면서 그런 공장들을 통폐합하는 비용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인력을 대거 감축하면서 퇴직금도 필요했겠죠. 그리고 매출 확대를 위해서 판촉비 증가가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통사라든지 소비자의 그런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브랜드 가치가 점점 훼손되면서 영업 환경이 점점 악화된 그런 요인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팩토링이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인가? 그럼 이런 팩토링을 어떻게 볼 거냐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빨리 단기 유동성을 투입을 해서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매출 확대를 빨리 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그리고 원가 절감을 하고 그걸 안정화시킨 다음에 성장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현금이 부족하니까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이렇게 현금을 끌어들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회사의 주주이지만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팩토링을 통해서 자금을 유입시킨다? 이것은 좋지 않게 보는 입장이고요. 다만 17년도, 18년도 때 단기 유동성을 급격하게 공급을 해서 이러한 구조조정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매출 확대를 위한 비용에 퍼부었기 때문에 19년도에는 오히려 자금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하면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래프츠 하인즈는 매출 채권을 담보로 현금을 빌리긴 하지만 그 매출 채권 회수에 대한 권리가 계속 크래프츠 하인즈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이자를 일정 부분 주고 잠시 돈을 빌리는 그런 형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매출 채권이 전적으로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을 한다면 이자율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현금을 빌려서 투자를 했을 때 투자 비용 대비 그런 수익성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다고 한다면 이런 팩토링을 통한 이런 현금 공급이 오히려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것은 18년도 사업보고서가 모두 확정이 되고요. 19년도 1분기, 2분기에 지속적인 흐름을 살펴봐야지 확정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앞서 1, 2편에서 우리는 4분기 확정 현금 흐름이 얼마인가 그리고 19년 1분기가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팩토링을 통해서 현금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매출 채권의 흐름과 투자 현금 흐름을 같이 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격 인상이 1분기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인지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SEC 이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크래프츠 하인즈의 색다른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키포인트는 팩토링이라는 것이죠. 크래프츠 하인즈는 영업 현금 흐름이 아니라 투자 활동 현금 흐름에 팩토링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현금을 공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로어, 즉 영업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 뺀 금액 플러스 팩토링을 통한 현금 유입액까지 같이 봐야지 그 해당 전체 금액이 배당 가능 재원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런 팩토링을 통해서 현금 유입이 되는 것보다 정상적인 매출 채권 회수를 통해서 현금 유입이 되는 것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년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매출 채권의 흐름이라든지 투자 현금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